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맥점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52,200원까지 4.4% 급등이 나와줬는데, 자, DX의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던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초반대 우리가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 가격에 5만원 초반대 4만원 후반대 지속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와 이유를 오늘 최초로 공개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포스코 DX 관련해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 모든 것들, 포스코 DX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할 건데요. 자, 이 공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포스코 DX가 실제로 이런 일정들에 맞게끔 얼마만큼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언제가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죠?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이런 시기에 맞게끔 주가가 조정받는 시기와 상승하는 시기를 정확한 맥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실제 목표가와 그쵸? 예상하는 목표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건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의 경우, 포스코 DX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전 상장을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전 상장을 패스트 트랙이 아닌 정식적인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받았을 경우, 이 두 가지의 케이스 모두 다 주가 흐름을 제가 예측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지금 2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채널분 유튜브 20위에 올랐다. 근데 시사 주식 채널이 우리나라에 몇만 개가 있는데 그 몇만 개 중에 20등에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공신력을 얻고 있는 채널로 거듭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 포스코 DX 관련된 완벽한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약속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 우리 가족분들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200 지수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먼저 12월에 코스피 특례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11월 22일까지는 이전 상장을 완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12월 달에 코스피 200 리밸런싱이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1월 22일까지 적용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패스트 트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심사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서는 11월 22일이 초과되게 되면 심사기간이 경과되면서 2024년 3월물 만기일 2일에 특례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3월 15일이 특례 편입 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에만 만약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완료가 되면 12월 14일에 특례 편입이 가능하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 그죠? 실제 리밸런싱 되는 거고, 만약에 11월 22일이 넘어가게 되면 3월 15일날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12월 14일에 특례 편입되기 위해서는 11월 22일날 이전 상장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이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설명드리면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놨죠, 여러분들. 11월 22일 이전 상장 완료하면 12월에 특례 편입이 가능하다. 12월 14일 편입이 가능하다. 정리해놨고요. 22일이 초과되면은 2024년 3월에 특례 편입 가능하고 3월 15일날 편입이 가능하다. 근데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 지금 이 상장에 대한, 이전 상장에 대한 심사 자체를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간소화시켜서 원래 45일이 걸리는 걸 갖다가 20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상장 일정도 더 앞당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월 14일 편입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게 뭐 확정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에요. 물론 조건은 갖추고 있다.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이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주가 흐름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 경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모두 다 우리가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흐름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뭐 노트에 적든 핸드폰에 적든 머릿속에 입력을 하든 딱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 어디에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과거에 이름이 케미칼이었지만 지금은 퓨처엠입니다. 자, 퓨처엠이 2019년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서 20일 영업일로 심사를 끝냈거든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앞에 넘겨보시면 지금 15 영업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이내에 들어야 된다. 뭐가? 시총 순위가. 자, 이게 뭐냐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특례 편입 심사를 받아요. 심사 기준이 15 거래일, 주식시장이 열리는 주말을 제외하고 주말과 공휴일 제외하고 주식시장 열리는 날짜로 15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50위권 이내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 오늘 날짜가 지금 며칠이냐면 9월 26일이에요.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50위권이 시가총액이 6조 8천억이에요. 그죠? 근데 포스코 DX의 오늘 날짜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7조 9천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5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코스피가 조정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조정 나왔지만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평소보다는 낮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지금 약 한 10%에서 한 20% 더 높게 측정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평균 시가총액이 원래는 50위권이 한 7조 한 3천억이 돼야 되고요. 바닥이. 그죠? 그리고 50위권 좀 안전빵이 8조 이상, 8조 5천억 이상이 돼야 돼요. 보시면 안전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40위에서 45위.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시면 이 자리가 한 8조 4천억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8조 7천억, 42가 8조 7천억 요 정도 금액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하향 조정을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대략적으로 한 8조 5천억에서 9조 원 정도 요 정도가 42에서 45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포스코 DX가 좀 안정적으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조 5천억 정도는 돼줘야지만 뭐다? 안전하게 50위권 안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로 넘어가서도. 왜냐면 11월달과 12월달에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이때 당시에 코스피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 정도 주가를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8조 원 정도 이상은. 그랬을 때 지금 7조 9천억인데 주가가 한 5만 2천원? 요 정도 수준이니까 8조 5천억 정도면은 한 5만 5천원 요 정도의 주가를 좀 유지해줄 거다. 5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 요 정도의 주가는 유지해주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 200지수라든지 이런 이전 상장에 대한 지수 편입 시 주가의 영향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를 설명드릴 건데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관련해서 실시간적인 대응 흐름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오전에도 포스코 DX 반등 나와주고 있다. 셧다운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시장이 반등 나오면 포스코 DX도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만원 후반과 5만원 초반은 눈 감고 물량을 늘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맥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4만원 후반대나 5만원 초반 오면 매수하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음봉 자리에서 4만원 후반, 5만원 이런 자리에 왔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52,200원 또다시 수익 구간까지 또 우리가 상승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 전략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전부 다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주식에너지의 구독자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전 상장 이후까지 우리가 최고점에서 최대한 매도할 수 있는 전략, 최고점을 우리가 예측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추천주는 뭐냐면 자, 위에 올려보시면 오늘 제가 드린 종목도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상승이 나와주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에서 이거 보여드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입장하신 이후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대응 전략들을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 추천하고 나서 만약에 매도해야 된다. 지금 빨리 그냥 수익권에서 나가야 된다. 보합권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오면 또 매도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셔야 되고, 자, 과거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위에 올려보시면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텔레그램방이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9월 14일날 서남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자, 서남을 제가 4,600원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서남 제가 9월 14일날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 자리 얼마에 드렸죠? 4,600원에서 추천을 드렸다. 자, 이 종목 4,600원 제가 알려드렸던 매수 타점부터 고점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약 40% 넘는 상승이 고점까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얼마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드렸냐면 20%의 목표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4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정확한 맥점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뿐만 아니라 위에도 올려보시면 제가 또 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9월 13일날 정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동신건설. 자, 보시면 9월 13일 바로 이때인데 자, 이날 추천드리고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14,000원, 15,000원 완전히 바닥자리 잡아드렸죠. 여기 추천드리고 이 눌림목 자리에 완전히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알려드렸다. 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로 상승 나와줬다. 물론 이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종가에선 빠지긴 했지만 고점 23,200원 터치하면서 제가 추천드린 그 시간부터 그 가격부터 6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날 상한가 나오고 이날 고점 25% 나오고 제가 추천한 날짜부터 약 55% 이상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과 이런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천주는 우리가 하루에서 한 7일 정도 가져가면서 단기로 좀 수익을 보는 종목들이고 제가 중장기로 딱 한 종목을 더 드리고 있어요. 10배 텐베거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왜 제가 10배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종목 1년 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 자, 이 종목이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모멘텀을 받고 있는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가는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세 박자를 3박자를 모두 맞추고 있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강제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고요. 3개월 동안의 매집 기간을 늘려갔는데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매집을 하면서도 이렇게 분명히 돈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잠겨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자리 만들었고 매집 기간을 늘려가면서 매집 양을 늘려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줬다. 세력의 매집이 끝나고 나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지금 이 재료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 맺으면서 이때부터 세력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추가적인 계약이 들어올 거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해외에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의 3배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관과 외인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인은 세력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빨간색은 외인, 이 파란색은 기관인데 최근 들어서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포스코 DX의 동반자이자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서 이런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경우와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어떤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아무래도 ETF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펀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고요.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DX가 상장할 경우에 한 400억 정도가 먼저 1차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공매도가 가능한 점은 아무래도 부정적, 우려감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주가 예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전 상장과 200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 있죠. 언제? 200지수에 편입하기 이전에. 그죠? 코스피 200지수 편입 이전에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12월 14일과 3월 15일 이 두 가지가 있죠. 12월 14일은 패스트트랙 적용했을 때, 3월 15일은 패스트트랙 적용 안 했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전 상장 일정이 공시가 나오면은 일정이 정해지면은 우리가 12월 14일인지 3월 15일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알게 되면 지수 편입 이전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감은 코스피 지수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 유입 확대 기대와 그리고 이전 상장으로 인한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수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좀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투심이 약화된다. 왜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감. 아무래도 편입 직전에 이런 식의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편입 직전에는 주가가 올라가요. 그죠?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편입 이후에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에 투심이 약화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데이터 값을 보시면 코스피 200지수 신규 편입 직전에, 그죠? 편입 종목 발표일 직전에 주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기존에 막 2달 전, 3달 전에는 박스권을 좀 보여주죠.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발표일 직전에 한 달 전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발표 이후에, 발표 위에도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편입일이 다가올수록 갑자기 떨어지죠. 그래서 편입일에는 이렇게 쭉 밀리는, 주가가 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편입 발표일 직전과 직후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그죠? 실제로 편입이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200 관련해서 한 달 전 발표일 이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발표일 이후부터 편입일까지도 또 상승이 나와줘요. 보시면 평균적으로 9.9% 올라가고 5.5%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구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효력이라는 거는 이제 편입일이니까 편입일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고 편입일 직전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좀 전에 이 구간이죠. 발표일 이전과 그리고 발표일 이후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실제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의 데이터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은 패스트 트랙 했을 경우 12월 1주차 8일 정도가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12월 8일이 최고점이 될 거다. 자, 왜냐? 자, 물론 여러분들 장기 투자했을 경우 포스코DX를 1년, 2년, 3년 가져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전 상장과 지수 편입 이슈로 이 테마로 한번 먹고 나오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가능한 시점, 지수 편입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굳이 수익 구간에 왔는데 수익을 안 내고 그걸 버틸 필요가 없죠.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12월 8일 정도가 패스트트랙 했을 때는 최고점이 될 것이다. 근데 12월 달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내마녀의 날이 있어요. 내마녀의 날이 언제냐면 12월 14일이에요. 근데 편입일도 12월 14일이에요. 그러면 그 주에는, 내마녀의 날이 있는 그 주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가 12월 달에도 FOMC 정례에 있죠. 12월 달에 FOMC 정례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12월 첫 주자가 그나마 이런 것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마녀의 날이라든지 FOMC에 적용을 덜 받기 때문에 12월 1주차가 최고점이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8일을 잘 기억하시고, 자, 만약에 패스트 트랙을 안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상장을 하겠죠. 코스피에다가. 그랬을 때는 어차피 3월 15일 날 특례 편입이 돼요. 코스피 200 지수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3월 달에도 내마녀의 날이 있어요. 자, 내마녀의 날은 3월, 6월, 9월, 10월, 12월. 그죠? 3월, 6월, 9월, 12월. 1년 동안 총 4번의 동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 물량이 나오면서.
자, 그래서 언제 주가가 최고점을 예상하냐? 3월 1주차. 마찬가지입니다. 3월 2주차 정도의 금요일에, 2주차 금요일에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그 전주인 1주차가 가장 최고점일 거다. 왜냐? 그 2주차에 동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3월 1주차,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가 기대감이 가장 정점에 이르를 거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따라서 12월 8일이냐 3월 1주차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입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실제 3월 15일 직후에는 공매도 우려감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전 상장과, 그쵸? 이전 상장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냐, 패스트트랙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냐, 이 두 가지 요건에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가 흐름을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10월달과 11월달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다? MSCI 지수로 알 수 있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를 한 방에 다 할 수도 있고 분할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분할의 뜻이 뭐냐면 11월 달에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11월에 매도하고 코스피 특례 편입 직전에 매도하든지 두 번의 매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난 11월 달에 매도하지 않고 코스피 특례 편입 직전에 매도하든지 한 번의 매도로 끝내든지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 MSCI 지수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지수죠. 자, 이게 11월 15일 날 편입 종목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11월 30일 날 리밸런싱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11월 달 조정과 상승을 좀 반복할 거다. 결국엔 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올라주는데 자, 이거 왜 올라준다고 제가 예측을 하냐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기로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11월 30일이 실제 편입이 돼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어떤 패시브 자금? MSCI 지수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쯤에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왜냐? 코스피로 상장을 하니까. 코스피로 상장했을 때 당장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편입이 대기 상태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편입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점과 MSCI 지수 편입 리밸런싱 일정과 겹친다는 거예요. 겹친다. 신규 편입된다. 그러면 신규 편입되면 자금이 들어오겠죠. 근데 공매도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과 주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공매도는 불가능한데 자금이 들어오네?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 여러분들 지금 10월달, 9월달 주가 전망 어떻게 예측하세요? 여러분들 올랐으면 좋겠죠.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올랐으면 좋아요. 왜냐? 당연히 내가 산 주식이 올랐으면 좋죠. 오르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9월과 10월에는 큰 폭으로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9월과 10월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든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11월 달에 지수 편입될 때, 어차피 12월 또는 3월 달에 공매도 200 지수 편입될 때, 이때 주가 올라가요. 보시면 여러분들 MSCI 지수가 이제 11월 15일 날 발표가 나는데 이거 편입되려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 2021년부터 단기 급등 종목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시킨다. 이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 DX가 9월달, 8월달에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9월 초까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의 어떤 흐름을 9월, 10월 계속 유지하게 되면 11월 달에 있을 MSCI 지수에 편입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9월과 10월에는 왜 조정이 나오냐? 11월 달에 있을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줄 거고 주가에 대한 단기 상승폭을 강제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에 규정상 단기 주가 상승폭 높은 종목은 편입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정장이 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MSCI 지수 편입되면 대표님 얼마나 올라가나요? 주가가 언제 올라가나요? 가장 궁금하죠? 자, 이거를 알려드리면 자, 최근에 MSCI 지수 편입,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이 편입 이전에 올라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편입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먼저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MSCI 예상 종목 발표 직전에 주가를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직전에. 그죠?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서 발표 이후에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실제로 보시면 MSCI 편출입 주요 종목 주가 변화인데 우리는 뭐 편출 같은 건 볼 필요 없고 편입만 보면 되겠죠. 어차피 포스코 DX가 편입을 노리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최근까지 아니지만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됐었던 종목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가 변화되는지 보시면,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은 500% 넘게 올라갔고요. 적게 올라간 종목은 42% 올라갔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편입 전 3개월 전, 그죠? 포스코 DX로 따지면 포스코 DX가 11월 30일 날 편입이 될 거니까 3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8월 30일이죠. 그죠? 그리고 3개월 후의 주가 편입 후 3개월 11, 12, 1, 2 2월 말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8월 30일부터 2월 말까지 딱 봤을 때 MSCI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 따지고 봤을 때는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9월 말이죠. 그리고 8월 말이 이 정도 시기가 돼요, 여러분들. 고가가 57,000원이었어요.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면은 지금 2월 말까지 주가가 이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2월 말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물론 패스트 트랙을 할 경우에는 2월 말이 아니라 12월로 앞당겨주겠죠? 그죠? 12월로 앞당겨줄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편입 직전과 편입 후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1월 15일 발표일 직전과 11월 30일 리밸런싱 직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MSCI 지수 편입, 패스트트랙 상장, 코스피 200 편입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에 10월 달에는 조정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물론 조정 구간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상승이 나올 때 쇼커버 치고 이 상승은 사실상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죠. 하락이 나왔을 때 상환시키고 다시 쇼커버 쳐서 올려놓고 상환시키고 쇼커버 쳐서 올려놓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주다가 11월 달에 다시 이 조정을 좀 만들어주다가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이 나와줄 거다. 그리고 그 상승은 11월 30일 이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최고점을 찍을 거예요. 최고점. 언제? 12월 8일.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근데 12월 11일 둘째 주부터는 14일 날 특례 편입, 200지수 편입 일정이 있고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주에 내만여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12월 8일이 최고점이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겠죠. 근데 이때 한번 매도할 수 있고 12월 8일 날 11월 말경에 한 번 더 매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1차, 2차 찬스가 있을 거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패스트 트랙 안 했을 경우 이랬을 때는 상장이 좀 늦춰지면서 코스피 200 편입 일정도 3월달로 미뤄지겠죠. 자, 이랬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10월달에는 무조건 조정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조정 구간에서도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조정 구간에서도 지금 10월달에 임시 주주총회가 있었을 때 그때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흐름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긴 좀 어렵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1월과 12월에는 마찬가지로 MSCI 지수 편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근데 그전에는 어떤 조정의 흐름들도 나올 거다. 왜냐? 단기 상승폭이 너무나 커지게 되면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를 방어해주다가 조정 구간 만들다가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를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1월달과 2월달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지수 편입 일정까지 기간이 약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계산하면 1, 2, 3 2개월,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면서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1월과 2월에는 시장의 흐름을 많이 탈 수 있고요. 연초에 시장 흐름이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 3월 초에 접어들어서 상승 구간이 나올 건데 이거는 사실 3월 15일 날 있을 특례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3월 2주차가 됐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FOMC라든지 내마녀의 날 그리고 특례 편입 일정 이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안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는 시기가 11월 말 그리고 3월 초가 되겠죠. 2월 말에서 3월 초 이 구간 이때가 우리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일 거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패스트트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공시가 나와보면 알아요. 언제? 10월 5일 주주총회 이후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들을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져가면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자, 적정 주가는 물론 포스코 DX에 대해서 사업적인 확대, 구조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또 밸류에이션이 붙어버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 보면은 자, EPS가 지금 연평균 8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장 수치를 계산해서 지금 PER 값이 80배 정도 잡혀 있는데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년 기준에서 80배 그리고 EPS 값은 몇이에요? 645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적정 주가를 계산하려면 PER 값 곱하기 EPS 값을 하면 되는데 80.12 곱하기 645원 하면 51,677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대표님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란 얘긴데 그러면 더 안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선반영된다. 어떤 선반영?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한다. 자, 그러면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려면 EPS 값을 2024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943원. 제가 여기 942원 오타가 좀 있는데 대략적으로 1원 차이니까 그냥 보면 자, 마찬가지로 PER 값 80배로 계산했을 때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PER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PER 값으로 비교했을 때 미래 가치를 계산해보면 75,473원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2024년이 EPS 값이 943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미래 창출 가치까지 수익 성장률까지 계산해본다면 75,000원이 적정 주가다. 75,473원이 적정 주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물론 포스코 DX가 앞으로 사업적인 측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자동화, 로봇 자동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재측정하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전 상장과 지수 편입에 대한 일정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테마성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반영된다기보다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전 상장이 다 끝나고 지수 편입이 다 완료된 직후에 그때 재측정을 받을 거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는 75,4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구간을 쓸어 담아야 된다. 4만 후반대, 5만원 초반대 눈 감고 쓸어 담아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10월 5일날 주주총회 열렸을 때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판단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를 또 선택하면서 끌고 가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믿고만 따라오시고 집중해서만 따라오시면 딱딱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다른 방송 유튜버들 여러분들 아무리 분석 잘해도 저처럼 맥점을 딱딱 잡아주는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제가 정확하게 길을 인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우리 가족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에너지 소통방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입장하신 거 권장드리고 제가 여기서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디테일 있게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방에 제가 왜 입장하라고 하겠어요? 포스코 DX 우리가 이전 상장 직후에도 계속 끌고 가면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이런 추천주까지 드리면서 포스코 DX와 플러스 알파적인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0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석 이벤트 한가위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식에너지가 20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의 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대로 그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추석 이벤트 상품권으로 총 200장을 준비했고요.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선착순 200분께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소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를 남겨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총 200분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